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뭐 미국 어떻게 되나 지켜보시면서 가슴이 아마 거의 콩닥콩닥 할 겁니다. 아마 조지아 상원도 둘 다 민주당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혁명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조지아 상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혁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혁명 전략, 이길지 안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략이 뭐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거의 이 트럼프 요새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혁명가 같아요. 혁명가. 이 트럼프가 1월 6일 워싱턴 집회 세이브 아메리카 마치죠. 미국을 구하는 행진 그런 식의 이름을 달았죠. 1월 6일 워싱턴 집회를 한 열흘 전쯤에 트위터를 하면서 It's going to be wild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wild라는 그 의미를 잘 그때 캐치를 못했는데 이 트럼프가 이제 그러니까 혁명 선언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자기가 나오겠다 그러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건데 암살 위험도 있고 그럴 텐데 이 트럼프의 강점은 뭐냐면 현역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빌리어네어고 재벌이고 그런데 이 사생결단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저는 그 혁명가 트럼프. 그래서 앞으로는 트럼프의 혁명 전략, 민중혁명 전략. 이 유권자 절반이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절반인 게 아니라 이 빅미디어가 그러니까 뭐 CNN, 그다음에 ABC 뭐 이런 것들이 전부 MSNBC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입을 모아서 그 트럼프를 이제 바보 이제 말하자면은 앙탈 부리는 이런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패배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 절반이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4.15 부정선거를 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아마 4.15가 대규모 부정이 저질러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의 5에서 1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내막을 좀 공부한 사람들, 조금 아는 사람들은 미국은 이게 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4.15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 또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아무도 입도 뻥끗 안 하죠. 심지어 하태경 같은 자는 4.15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민경욱에 대해서 너 당 나가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조중동도 당연히 아무 얘기 안 하고요. 얘기 안 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음모론, 뭐 도라이 취급을 하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의원의 약 4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를 인정 못하겠다 하고 나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이슈가 덮어지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트럼프의 강점이 뭐냐면 이 상대방이 핵심 지도자가 불분명해요. 상대방 진영의 핵심 지도자가 누구지? 바이든 아닌데? 그러면 힐러리 아닌데? 그러면 현역이 아니니까 오바마 아닌데? 펠로시 아닌데? 상원 민주당 지도자 척 슈머 아닌데? CNN 회장 아닌데? 그러면 뭐 주커버그 페이스북 회장 아닌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도자가 불분명해요. 그냥 새인 거예요. 얼레벌레 새예요. 따라서 지도자도 불분명하고 그중에서 누가 나서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거의 나 죽어도 좋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생결단 의지를 지도자도 없고 지도자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종류의 싸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영의 지도자, 진영이 그러니까 그 진영의 지도자 그리고 핵심 그룹이 명확하고
거기가 어깨를 걸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나아간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싸움이 되니까. 트럼프의 이제 약점은 뭐냐면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세력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엮여 있는 빅3와 중국 공산당이니까 빅3 그러니까 빅미디어, 빅머니, 그 다음에 빅텍. 빅텍이라고 하면 이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거죠. 이 세는 막강해요, 상대방이. 그 다음에 트럼프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공화당 정치인들이 굉장히 나약하고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트럼프 자신의 트위터에서는 이걸 weak and tired Republican leader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약하고 기운이 빠져 있는 공화당 지도자들 이렇게 트럼프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이 완전히 반 트럼프 성향이거나 혹은 타락해 있거나 혹은 무기력하거든요. 그러니까 DOJ, Justice of Department, Department of Justice, 그러니까 법무부, 우리로 치면 검찰청이에요. 검찰청, FBI, 그 다음에 주법원, 연방법원. 여기가 굉장히 타락하거나 무기력하죠. 트럼프 트위터에 의하면은 연방대법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incompetent, 그러니까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 이게 이제 강점과 약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택한 혁명 전략이 뭐냐? 계엄은 그건 나중에 하든 말든 그건 일단 옆으로 제껴놓은 겁니다. 뭐냐면은 민중혁명입니다. Populist Revolution입니다. Popular Revolution입니다. 트럼프의 민중혁명 전략입니다. 오늘 그걸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큰 분수령 중에 하나가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은 이 7월 4일로 되돌아가는 사건입니다. 7월 4일이라 그러면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이게 1776년 7월 4일인데 이 제2차 대륙의회 컨티넨탈 컨그레스가 독립선언문을 채택한 날입니다. 이 독립선언문은 앞에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하지만 그 실제 그게 뭔가를 들여다보려면 그 뒤에 붙어 있는 걸 봐야 돼요. 뒤에 수십 페이지가 붙어 있는데 다행히 그 전문이 우리 건국 대통령이신 우남이 저걸 했을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안에 그 전체를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독립정신 비봉출판사 독립정신을 사서 보시면은 이 무엇을 위해 왜 독립하는가를 밝혀놓은 항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영국 여왕으로부터 독립한다.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영국 왕으로부터 독립한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위해서 영국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뭐 이렇게 쭉 그 항목이 수십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4일로 되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1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야, 미국의 공화국이 뭐야? 우리가 왜 나라 만든 거야? 우리 기본 건국 정신이 뭐야? 이런 것을 대중이 혁명적 차원에서 표출하는 날이다. 7월 4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본 정신으로. 그럼 7월 4일에는 이제 국가가 형성기니까 이때 형성기죠. 아직 그 헌법도 채택 안 될 때입니다. 형성기니까 다시 말하자면 건국 정신 외에는 헌법의 근본 정신, 얘들은 이제 헌법 정신이 건국 정신이니까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날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의회와 대법원을 포함 워싱턴 전체가 저울에 올려집니다. 이날 이제 펜스가 사회를 보고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그 개표를 하죠. 선출인단 개표를 하는데 너희 해봐라 이거야. 안에서는 그 상하원 합쳐가지고 한 130, 40명이 혹은 150, 60명이 야 거기 펜실베니아 이런 문제 있어서 안 돼.
조지아 이런 문제 있어서 안 돼. 채택할 수 없어. 위스콘신 이런 문제 있어서 채택할 수 없어. 애리조나 이런 문제 있어서 채택할 수 없어. 미시간 이런 문제 있어서 채택할 수 없어. 네바다 이런 문제 있어서 채택할 수 없어. 계속 그거가 붙고 있고 바깥에서는 수십만, 뭐 백만 군중이 이 부정선거를 진상을 규명해라. 그러니까 voting integrity, 그러니까 공명선거를 위한 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건 혁명이죠, 일종의. 혁명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혁명적 상황을 만들겠다 이 소리야. 아까 그 트위터에 그 열흘 전쯤에요. 그게 It's going to be wild. 1월 6일은 와일드 할 것이다. 1월 6일은 혁명적 상황의 시작일이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복귀해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트럼프 혁명을 보면 트럼프의 혁명 전략, 민중혁명 전략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 레닌의 공산주의자 레닌이 했던 기동작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War of Mobilization. 이 기동작전이라는 거는 이제 그 폭동을 일으켜서 국가 주요 기관을 쫙 장악하는 거죠. 한국 같으면은 이제 청와대로 밀고 들어가고 국회로 밀고 들어가고 대법원으로 밀고 들어가고 조선일보 밀고 들어가고 중앙일보 밀고 들어가고 동아일보 밀고 들어가고 KBS 밀고 들어가고 MBC 밀고 들어가고 SBS 밀고 들어가고 연합통신 밀고 들어가고 한겨레 밀고 들어가고 오마이뉴스 밀고 들어가고 경향 밀고 들어가고 네이버 밀고 들어가고 다음을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30개 정도 기관, 20개 정도 기관을 밀고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기동이에요. 그리고 그 밀고 들어간 사람들 뒤에 배후 조직이 국가 뭐 비상회의 이런 걸 딱 소집을 해버리면, 그래서 스스로 권력임을 자임하면서 그 다음에 경찰과 저기를 불러들이는 거죠. 군을 불러들여서 우린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할 테니까 당신들 우리 밟으려고 그러지 말고 협조하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기동작전이에요. 밀고 들어가는 거. 국가 권력의 주요 기관들 혹은 국가가 꼭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KBS, MBC, SBS, 그 다음에 조중동, 한오경, 그 다음에 네이버, 다음 이런 건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뉴스센터니까 거기 그런 건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동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밀고 들어갈 타겟을 정하고 그걸 밀고 들어가서 점령해 버리는 거. 기동 점령 작전이죠. 이게 이제 레닌이 쓴 수법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수법을 써요. 이거 War of Mobilization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약 100여 년 전에, 100년 전쯤 되죠. 100년이 좀 안 되겠네요. 아주 영악한 천재적인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 이미 이탈리아 정도 사회가 되면 이렇게 타겟을 잡아서 밀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사회다, 이거는. 폭동에 의한 권력 장악이 불가능한 사회다. 그러니까 이 각 사회 각 분야에 특히 문화와 교육을 담당하는 분야를 다 장악해야 된다. 진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진지작전입니다. 진지작전. 이걸 War of Position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문화 권력을 장악하는 진지작전, 안토니오 그람시의 전략이고요. 안토니오 그람시의 전략은 지금 이제 대개 이제 1960년대 이후로 이 좌파들이 이제 혁명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좌파 사상의 핵심이 혁명 없는 해체주의로 나타나죠. 포스트 모더니즘,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후로 지난 50여 년 동안 좌파의 일관된 전략입니다. 교육, 문화를 장악하는 것. 배부른 우파, 배부른 보수가 이거 모르고서 다 당한 거죠. 여기도 당했고 유럽도 당했고 미국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트럼프의 전략은
군사를 내세운 쿠데타 혹은 계엄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이. 그럼 도대체 무슨 전략이냐. 헌법 정신 옹호를 위해 대통령 선출에 관한 헌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거예요. 헌법에 박혀있는 혹은 법률에 박혀있는 대통령 선출 프로세스 마비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호떡집에 불 나죠. 워싱턴을 해체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트럼프의 민중혁명 전략이다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터 나바로가 제가 엊그저께 이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버드 나오고 엄청나게 급수가 높은 경제학자예요. 또 미중 전쟁의 설계자 중에 한 명이고 피터 나바로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저지 진이라고 그 폭스 앵커 중에 사회자 중에 커멘테이터 중에 아주 이게 교양 수준이 높은 판사 출신의 그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1월 20일 넘길 수 있어요. 1월 20일 날 대통령 새 임기 시작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급당황해서 앵커가 말을 바로 끊었어요. 그 다음에 급당황해서. 피터 나바로가 태연히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피터 나바로 그 얘기 참 의미심장하다라고 제가 그 세뇌 탈출에서 소개를 드렸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지금 수정헌법 12조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는 1월 20일 정오에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넘길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이취임에 관한 선출 및 이취임에 관한 헌법 및 법률을 마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국이 깊게 관계한 부정선거가 벌어졌는데 지금 그 날짜 그게 중요하냐. 이런 관점이에요. 그거를 밑에서부터 불질러 가지고 에너지 모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의 4분의 1쯤이 앞에서 총대 메고 나서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상황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은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트럼프가 상대방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이거죠. 이 부정선거 문제 풀든지 아니면 군사력으로 날 끌어내. 물리력으로. 그런데 너희 날 끌어낼 물리력이 있냐? 없잖아. 내가 개기는데 어떡할 텐데. 나 개기면서 시간 벌 거야. 시간 벌면 우리가 이겨. 지금 이 전략이에요. 아, 무서운 전략입니다. 저도 이거를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딱 머리가 이게 그러니까 헌법 및 법률에 있는, 그러니까 법률이죠. 1월 6일 날 뭐 한다. 1월 20일, 그건 법률이고요. 1월 20일 날 이취임한다. 임기가 시작된다. 그건 헌법 12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오픈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건 전부 목숨 내놓고 하는 게임이니까 물리력으로 트럼프 체포해서 끌어낼 수 있냐? 이 게임 아니에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요번에 이제 워싱턴에 사람들이 뭐 수십만, 백만 이렇게 모이니까 워싱턴 DC의 좌좀 시장, 그 여자죠. 여성이죠. 이 비명을 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셔널 가드 보내주세요. 투입해주세요. 이렇게 비명 질러가지고 어저께인가 비명 질렀나? 내셔널 가드가 투입이 됐어요. 많지도 않아요. 한 400명. 근데 내셔널 가드가 뭐냐? 이게 국가방위군이거든요. 이게 주방위군하고는 다릅니다. 주방위군은 스테이트 디펜스 포스입니다. 내셔널 가드는 워싱턴 DC는 당연히 저거가 없죠. 그 스테이트가 아니니까 스테이트 디펜스 포스, SDF가 있을 수가 없어요. 스테이트 디펜스 포스는 각 주마다 실체성이 있는 데도 있고 실체성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주 실체성이 없어요. 그냥 예비역 장성들 모아놓고서 이게 스테이트 디펜스 포스라 그러고서 그냥 거마비 주는 게 뉴욕주의 SDF입니다. 반면에 어디 중서부에 가면 거긴 진짜로 월급 주는 상비군이에요. 내셔널 가드는 상비군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비역 육군, 예비역 공군
자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예비역 병장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뭘로 그럼 먹고 살아? 평소에는 풀타임 민간 직업인이에요. 자기 직장 가진 사람들이에요. 풀타임 직업. 그런데 나는 국가에 대해서 봉사하고 싶어. 그래서 거의 봉사 차원에서 내셔널 가드에 지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해군은 또 안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병도 안 받아요. 육군과 공군만 받아요. 예비역 육군 공군. 그 다음에 해안경비대 출신도 안 받아요. 예비역 육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직장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게 물리력이 강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치 성향은 근데 어떠냐? 압도적으로 친트럼프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주방위군 스테이트 디펜스 포스도 압도적으로 친트럼프고요. 이쪽도 압도적으로 친트럼프입니다. 이 사람들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잘난 체 하던 좌좀 시장이 그것도 꼴랑 300명 얼마나 겁이 나면 그러니까 질서유지요원 정도인 거예요. 질서유지요원. 최소한의 질서유지요원. 즉 쟤들이 물리력이 없는 게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나요. 거기다가 그때 11월 3일 바로 끝나고 나서 국방부 장관을 그 크리스 밀러로 경질했죠. 장관 대행으로. 경질해 놓고 나서 크리스 밀러가 국방부 쪽에 쫙 인사 이동시키면서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스페셜 포스, 파라밀리터리. 그러니까 스페셜 포스, 파라밀리터리라는 건 이제 특수군 혹은 이제 평소에는 민간 복장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데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쪽은 자기한테 직접 보고하고 자기한테 직접 명령 들어라 이렇게 해서 그때 딱 잡아놔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도 안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트럼프 체포하러 못 가요. 여기도. 그럼 이제 대통령 경호실 이건 저는 잘 내막 모르죠. 저 같은 놈은. 그러나 여기 4년 동안 다졌을 텐데 여기에서 트럼프 체포하겠다는 이상한 사람들 여기서 나올까?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다음 대통령 경호실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데가 있죠.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 비행기 트럼프 탔을 때 싹 몰아가지고 어디 엉뚱한 데 내려놓고 딱 수갑 채우는 그 사람들 움직일 수 있을까? 또 트럼프가 그 병원 갈 때 요번에 헬기 타고 갔잖아요. 그때 그 해병 헬기라고요. 즉 대통령 경호실과 같이 움직이는 해병대, 경호실과 같이 움직이는 공군 일부가 트럼프 잡아낼 수 있을까? 저는 갸우뚱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희뭇그레한 날려버리고 크리스 밀러를 앉혔을 때 이것까지 생각을 했을 거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게 절대적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 더 하겠다가 아니에요. 모든 합법적 표는 다 계산하고 모든 불법적 표는 다 걸러내자예요. 명분이. 그리고 나서 옆으로는 또 무슨 얘기하고 있냐. 선거 부정으로 중국 간첩과 다름없는 자가 지금 대통령이 됐다. 중국이 배경에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돌고 있잖아요. 이건 D&I 보고서 나오면 어떡할 텐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 쪽 명분은 뭐냐면 연방의회, 법원, 주의회가 나서서 진상규명될 때까지 다시 말하자면 모든 합법적 표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전부 계산하고 모든 불법적 표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전부 빼내고 이게 될 때까지 나는 대통령 계속 하고 그거 되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나는 처신하겠다. 이 명분이 공격적 명분이 아니라 방어적 명분이어서 트럼프가 권력을 찬탈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 찬탈했다 되지. 근데 의원의 4분의 1이 이걸 그게 맞다라고 나섰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세를 갖고 있거든요. 분명히 돈도 갖고 있고 빅머니. 그다음에 인터넷도 마음대로 자기들이 막 검열하고 막고 빅텍.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럴싸한 거대 언론사들 거의 다 저쪽이죠. 빅미디어. 상대방이 세를 갖고 있어요. 세 갖고 있는데 트럼프를 물리력으로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군대도 못 동원하고 제가 보기엔 대통령 경호실도 못 동원하고 제가 보기에는 군 특수부대도 못 동원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실과 같이 일하는 해병대도 못 동원하고 대통령 경호실과 같이 일하는 공군도 못 동원하고 상대방에 드러낼 수 있는 물리력 수단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선거 부정선거 진상규명하라라고 막 하고 그리고 만약에 1월 6일 날 펜스가 이거 펜실베니아, 조지아 이쪽 그 주의회가 얘기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한 10일에서 12일에 걸쳐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 감사위원은 민주당에서 5명 오시고 공화당에서 5명 오시고 대법원에서 5명 오세요. 옛날에 1876년에 했듯이. 물론 그 의결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땅땅땅 오늘 회의 끝. 이제 양당 대표 합의하세요. 협의하세요. 땅땅땅 끝. 이래버리면 어떡하냐고. 이게 지금 이 코스로 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공이 굴러서 법원하고 주의회로 가버리죠. 근데 지금 주의회 댐 터지게 생겼거든요. 펜실베니아 댐 터질라 그러고 있죠, 지금. 펜실베니아의 그러니까 상원 원내대표, 하원 원내대표가 펜실베니아는 그러니까 공화당 원내대표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둘 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주의 리더란 말이에요. 공화민주. 그 사람들이 저기다가 저쪽에다가 편지 보냈어요. 의회 지도자들한테 Dear Leader 그래가지고 펜실베니아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액트 77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서명 대조도 안 했고 뭣도 안 해서 문제 많기 때문에 지금 보내준 그거 다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보낸 명단 무시하십시오라고 편지 보내놨어요 지금. 펜실베니아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근데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그 사람이 상원 리더예요. 공화민주 합쳐서. 또 펜실베니아의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그럼 이거 펜실베니아 주의회 이제 정기회의 딱 되면 이거 뒤집힌다는 얘기거든. 조지아 그렇거든요. 이게 댐이어서 한 군데 이 정도 한두 군데 딱 빠져버리면 주르륵 물길 흐르는 거예요. 엊그저께 편지 보냈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건입니다. 조지아도 지금 터지려고 하고 있어요. 댐이. 조지아도 댐이 터지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조지아의 상원 의원, 공화당 상원 의원 2명이 이제 트라팔가 조사에 의하면은 당선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지 날짜 1월 4일 저녁,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녁에 가서 대규모 집회를 한 까닭은 자기가 공화당 접수하겠다 이거요. 그리고 이 정도 부정선거 밝혀지고 나면 민주당에 빠개지는 판에 그 조지아에서 2명 더 당선돼서 공화당이 상원이 52석 됐냐 50석 됐냐 이거는 그 다음번 문제가 돼버려요. 50대 50 되더라도 그러면 부통령이 저거 같거든요. 캐스팅 보트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계엄과 같은 군사적 방법으로 푸는 건 하수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민중혁명으로 풀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워싱턴 스왑프 자체를 날려버려야 된다. 이 혁명의 불길로. 거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좀 더 살펴보죠.